10분 잘 쉬었지?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그 못 봤던 거 교재 마저 봅시다. 교재. 펜 좀 꺼내고. 교재 볼 건데, 기억하죠? 쌤이 지난 시간에 너무 썰만 열심히 풀었나 싶어서 혹시나 배운 내용이 기억이 안 날까봐 걱정이 조금 되긴 됩니다. 자, 우선 교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는 62페이지부터 같이 보자. 자, 신사층의 성장이야. 자, 아까 얘기했지만, 방금 얘기했지만, 신사는 뭐였어? 그렇지, 신사라고 하는 것은 명청시대의 지배층이었다. 자, 그러면 송나라 때 지배층 뭐였지? 그렇지, 송나라 때는 4대부. 그 정도만 비교할 수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네는, 개인적인 이익을 많이 추구했다는 그것도 기억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 내려와서 직용에 비한, 우리 그 필기할 때 직용에 비한 장소 안 적었던 것 같은데, 맞지? 맞네, 안 적었네. 거기다 직용에 비한 그 과도한 가세의 반발이라고 적었잖아. 그 오른쪽에 적어봐. 어디서 일어났냐? 괄호 열고 수저우. 아까 얘기했죠. 수저우는 대도시 중에 하나였잖아, 맞지? 대상인들, 산시상인, 희조상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그곳이 수저우나 항저우나 그런 곳이었죠. 그렇게 해서 봐주면 되고, 그 외에 노복들의 신분해방운동, 노변 등 전개했다라는 거 봐보면 돼. 자, 밑에 농업, 자, 창장과 상해 스촨 지역까지, 스촨성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농사, 쌀 생산이 늘어났다라는 거 보면 되겠어. 그 아래 상업, 자, 산시상인, 신안상인 이렇게 나온다, 맞지? 희조상인도 알고 있으면 되고, 동향조직인 회관과 동업조합인 공속 보면 되고. 그리고 쌤이 공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안 했던 것 같아서 공행을 먼저 설명 좀 해볼게. 왼쪽에도 공행에 대한 설명은 적혀 있어. 거기 보면은 광저우에서 서양인과 무역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상인조합이다 라고 돼 있지. 그래서 그 밑에 봐봐. 조금만 내려와 볼래? 영국은 부진한 대중공무를 개선하기 위해 메카트니 사절단을 파견했다. 그래서 공행무역 폐지를 요구했으나 권륭지가 이렇게 거절했다라는 거야. 잘 봐. 영국과 또 새 펜 꺼내야 되겠네. 자, 영국과 얘는 왜 안 써지니? 영국과 청나라가 교역을 할 거야. 영국과 청나라 교역을 할 거야. 원래 얘네 무역의 형태를 우리 동아시아 사는 친구들은 알 건데 원래 얘네 무역 형태를 편무역이라고 해. 편무역. 자, 청나라 입장은 이거야. 영국이 그 당시 이제 뭐 동인도 회사 해가지고 막 상품들을 늘려나가고 있었고 굉장히 많은 것들 생산을 해냈고 그거를 어딘가에 소비를 해야 됐던 그런 시대였던 거야. 그 시기 바로 그러니까 이 영국은 산업혁명이 시기였던 거지. 자, 그래서 그 물건들을 갖다가 청나라에 팔고 싶어. 왜? 어떻게 보면 얘네 입장에서 얘네는 인도까지만 알았는데 좀 더 가보니 청나라라고 하고 있는 아주 큰 나라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청나라 우리가 가서 보기엔 저 대규모 시장인 것 같거든. 저기를 좀 더 개척해보면은 우리가 적어도 많은 물건을 팔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갔는데 얘네 청나라의 니즈가 있어 없어? 잠깐 있어봐. 청나라의 니즈 있니? 없어. 왜요? 자, 청나라의 영토를 가장 넓혀놨던 황제 누구니? 셋 중 하나지. 너네 누구야? 그렇죠. 권륭제죠. 권륭제 때야. 야, 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야? 권륭제 때를 하면은 청나라에서 자 아까 얘기했지만 권륭제 때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고 얘기를 했어. 최대 영토. 그러면 그 영토 안에서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그에 맞는 분배도 하고 경제활동이 삼박자죠. 생산, 소비, 분배.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야, 해결이 되는데 뭐하러 나가서 그걸 하니?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얘네는 청나라라는 그 큰 영토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영국이 뭘 가져와도 중국 얘네들의 니즈, 청나라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해. 그래서 권륭제가 영국이 아까 말했어. 메카트니 사절단.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시험에 한 번씩 나와.
수능엔 요즘 가끔 나오는 추세고 내신에는 좀 잘 나올 거야. 그래서 이 메가트니 사절단 굉장히 중요하거든. 얘네까지 파견해가지고 할 정도로 청나라에 대한 청나라라는 그 동아시아 시장을 개척하고 싶은 이 영국의 마음. 청나라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왜? 그래서 왜 편무역이라고 하냐면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한다고요. 영국은 지금 있음이 펜 새로 거는 잘 안 보일 수 있어. 자, 영국은 청나라한테 일방적으로 뭘 팔아. 그래 뭐 그에 맞는 대가 정도는 줄게. 그 이런 거예요. 청나라 입장에서도 야 영국 너네가 정 우리나라에 뭔 물건을 팔고 싶으면 그래 들어와. 들어오는 것까지 막진 않을게. 근데 과연 너네가 들어와서 뭘 팔 수는 있을까? 라는 생각인 거야. 청나라는 왜? 아까 얘기했죠? 이게 자급자족 가능하다고요. 생산, 소비, 분배 이 최대 영토라는 조건 하에서 모든 것들이 다 된다고요. 영국이 빠기치기 시작합니다. 이 뭐 하자는 거야? 잠깐만.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했다가는 우리 쪽이 손해인 거야. 어떻게 하자? 그때부터 이 편무역에서 뭘로 바꾸냐? 삼강무역이라는 형태로 바꿔. 누구를 끼워 넣는 거냐? 인도를 끼워 넣는 거야. 어떻게 해서 이니? 삼박자를 만드는 거지. 영국,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 그리고 청나라. 영국은 인도산 아편을 수입해서 몰래 청나라에 팔아제껴. 그럼 그 이익은 이렇게 오죠? 그 인도랑 청나라 사이에서 교육하죠? 야만 이득인 거지. 영국.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안 되겠다 싶어서 청나라에서 임칙서라는 사람을 파견시켜서 여기 좀 관찰을 해라. 그리고 아편을 가지고 있는 또는 아편을 가지고 상행이라는 자들을 잡아들여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영국 측과 갈등을 빚게 되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편 전쟁이야. 내가 아편 전쟁까지 소개한 이유는 청나라의 이런 편무역과 상강무역의 형태, 영국과 우리 그 청나라 사이에서의 무역 형태를 비교할 수 있어야만이 너네가 시험 문제를 풀기 좀 더 쉬울 거기 때문이야. 그래서 잠깐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팀 사줄 때는 꼭 기억해줘야 알겠지? 자, 그리고 둘 다 초기 해금 정책 시행했다는 거 파악해주고, 그래서 초기에는 그래서 명나라는 무슨 무역? 감한무역. 명나라는 감한무역. 그럼 아까 청나라는 뭐라고 했지? 그렇지, 광저우의 상인조합을 통해서 하는 무역, 공행무역.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은경제체제 봐봐. 은경제체제. 거기에 명대의 일조편법 나오고 있고 청대의 지정제 이렇게 나오고 있다 맞지? 왼쪽에 설명이 다 적혀 있어 맞죠? 자, 쉽게 얘기해 줄까요? 일조편법은 지세랑 정세를 분리합니다. 아까 이거 저희도 얘기했어. 자, 지세는 땅을 가지고 있는, 즉 전세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지세는 뭐야? 토지세. 우리 그 재산세 같은 거 되잖아. 그런 필이고. 정세는 인두세, 다른 말로 인두세. 사람 머리 수만큼 내는 거예요. 그게 지세랑 인두세인데 얘를 갖다가 얘는 분리되어 있는. 내가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얘 따로 분리된 형태로 낸다는 얘기야. 단 일조편법과 지정문제의 공통점은 은으로서 납부하는 이거는 공통점이야. 그럼 지정문제는 어떤데요? 자, 지정문제는 지세가 있고 정세가 있죠. 지세 요만큼 있으면 정세는 요만큼. 정세 안에 지세를 포함시킨 거야. 너네 이해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다. 뭐라고? 정세 안에다가 지세를 포함시켰다고. 반대로 적어놨네. 이렇게 볼게요. 그렇지. 어쩐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정세, 지세. 내가 지금 머리가 아파가지고 정신이 없나 보네요. 약간 두통이 지금 좀 심해져가지고 어쨌든 이렇습니다. 지세 안에 정세를 포함시켜야지. 그렇지, 이게 맞는 건데. 공통점은 결국 뭐? 은으로서 납부한다라는 고점. 체크해 주시고 그 아래에 성리학 나온 거 맞지? 우리가 윤사처럼 뭐 성리학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알 그런 거 없고 양명학을 그렇게 자세하게 알 필요 없고 내가 그 유학 발달 단계에 적어준 그 정도만 알면은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쭉 가보자.
삼국지연이, 수호전, 서유기, 금병매 이런 거 있다. 기하 원본 체크해주면 되겠고, 오른쪽에 자료 볼게요. 명정시대 경제발전, 산시상인, 신한상인 이렇게 봐주면 되겠어. 명청시대의 조세제도, 이것도 거기 성조실록도 있죠. 성조실록도 있지. 자, 거기 보면은 뭐라 적혀 있어. 강희제는 1712년 이후 늘어나는 성년 남성에 대해 인두세를 거두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어. 이를 계기로 지정은제 시행되었지. 그래서 지정은제 1712년이라는 연도 중요하죠. 강희제. 이렇게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서양 문물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고려망국 전도라든지, 오른쪽에는 천공괴물, 또 하나 더 무슨 강목? 원초 강목. 그렇게 보고 넘어가면 돼. 오른쪽 한 장 넘길게요. 청대 문화. 뭐래야. 미치겠네. 거기 보면 카스틸리오네가 서양식으로 전파되어 있죠. 거기 적어봐. 카스틸리오네에다가, 그래서 내가 원명원을 설계했다. 원명원 설계. 왕실의 쉼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왕실이.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죠. 대통령도 휴가를 청남대라는 곳을 가죠. 없었나? 어쨌든 그런 거예요. 알겠지? 전례 문제 되어 있어. 맞지? 요거를 좀 이따 우리가 애도막부 할 때도 배울 건데, 이 전례 문제가 어떤 거냐면은 크리스트교가 들어와서, 크리스트교 자체가 만민평등 얘기하잖아. 그리고 제사 지낼 필요 없다. 뭐하러 하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진산사건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잖아. 맞지?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는, 동양권에서 갖고 있는 유교적인, 뭐라 해야 되지? 가족을 중시하고 그런 충효 사상을 중요시하는 그런 이 민감한 곳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거를 건드려 버리니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예수의 선교사들을 갖다가 난리 난 거죠. 그래서 한참. 그래서 조상 숭배를 우상 숭배하는, 이거 좀 막 논쟁이 일어난 거. 그거 이제 전례 문제라고 해요. 알겠지? 아래 조선까지는 잠깐 보자. 조선. 이 정도는 알죠? 우리 생일사에서 조선을 더 이상 설명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맞지? 사실 크게 설명할 필요 없죠. 맞지? 자, 그러면은 뒤로 가봐. 문제를 봐야 되겠지? 우리 이거 문제 하나도 안 풀었죠? 순간적으로 갑자기 쓰면 기억이 안 나요. 무섭다. 맞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은 쌤이 1분 줄 테니까 한 문제 시간부터 가봅시다. 또 목소리 작아졌지. 맞지? 지금 두통 때문에 장난 아닌데 지금. 어디 봅시다. 1분 줄 테니까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끝났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쌤 필기도 안 해놓고 맞지? 자, 1번 문제 1번부터 차례차례 볼 건데, 자, 봐봐. 너네 이미 자금성이 나왔어. 맞지? 자금성. 자금성이 나왔어. 자, 그럼 자금성이 나왔으면 너는 뭘로 갈래? 자연스럽게. 선생님, 자금성이 나왔으면 이거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명나라의 영락제 같아요. 명나라의 영락제. 그러면 잠깐만, 그 다음 봐볼래? 명왕조 말기에 재정위기를 겪었대. 명왕조 말기에
이걸 왜 겪었을까? 라고 묻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죠. 맞지? 보자. 1번. 교초의 낱말. 자, 내가 그랬어. 자로 끝나는 거랑 초로 끝나는 거, 화폐에서 자로 끝나는 것과 조로 끝나는 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억나니? 자로 끝나는 거는 송나라 화폐였고, 초로 끝나는 거는 원나라 화폐였어. 자로 끝나는 거. 뭐 있어? 교자, 회자. 교자 동전이죠? 회자는 지폐야. 회자 정리. 미안해. 자, 원나라는 교초, 보초.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2번. 백년교도 중심에 홍건적인 난이 일어났다. 지금 교초는 안 말고 원나라죠. 요거 적어야 되는데. 홍건적인 난 언제 일어났는데? 기억해? 홍건적인 난은 정확히 말하면은 원말 명초죠. 원명교책이라고 적을게요. 왜? 이때 우리나라도 홍건적의 침입을 받게 되잖아. 맞지? 원명교책이. 3번. 아방궁 건설 대규모 토목공사 진짜 오랜만에 나왔다. 누구야? 진시황제죠? 진시황제. 4번. 북방민족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세패를 제공할 때. 이거 뭔가 송나라 삘 안 나니? 송나라. 그럼 저 5번. 임진왜란 참전, 여진족과의 전쟁 등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정답 5번인데. 자, 임진왜란 참전도 있지. 이게 1592년부터 임진왜란 98년까지 있었나 맞지? 쌤이 사실 이게 동아시아설 하면은 진짜 동아시아사처럼 그 17세기, 16세기, 17세기 그 정세를 쫙 풀어줘요 내가 동아시아사 하면은. 근데 우리 세계사잖아. 근데 봐봐 여진족과의 전쟁도 있지. 자, 쌤이 사실 일본서까지 내가 배우고 나면 설명할까 했는데 우선 적어놔.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해줄게. 여진족과의 전쟁에다가 자, 여기 적겠지 너네. 여진족과의 전쟁 되어 있으면은 여기다가 밑줄 쳐서 땡겨가지고 1619년 사르후 전투. 대표적인 전투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사르후 전투.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 상태에서 2번 문제 1번 주도록 할게요. 시작. 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너는 지난주에 배웠을까? 혹시 기억 안 날까 싶어서 걱정했어서 그런데 앞에 잠깐만 봐봐. 60페이지 잠깐만 와봐. 60페이지 잠깐만 와봐요. 내가 여기를 넘어오란 이유는 내각대학사를 혹시나 까먹었을까 라는 걱정 때문에 그래요. 자, 내각대학사는 영락제다. 그거를 기억해줘야 돼. 근데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 잘 봐. 내가 얘기했어. 아까 2번 문제. 지금 2번이죠? 얘들아, 내가 내각대학사는 이거는 명나라 성조 때, 그러니까 영락제 때 만든 거야. 라고 해서 너네가 3번을 선택했다면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제시문 제대로 안 읽었다는 얘기야. 왜? 봐봐. 내각대학사는 만주인과 한이 잠깐만요. 네, 선생님 잠깐만요. 만주인이 등장하고 한이 등장하는데요. 내각대학사는 명나라 성조 때인데 만주인이 왜 나오고 한이는 왜 나와요? 이제 이해되니? 내가 그랬지. 내각대학사가 명나라 성조 때 만들어진 건 맞아. 이건 오케이. 근데 그 이후로도 쭉 이어졌다 했잖아.
그래 너네는 자연스럽게 1번부터 보자. 장거정의 기억. 장거정의 기억. 명나라 신종 누구 때? 만력제 때. 지금 좀 화면이 나만 밝았다 어두웠다 막 그러나? 방금 또 소리 들었지? 이갑제. 홍무제. 그렇지. 명태조 홍무제. 누구? 주원장이죠? 3번. 정하의 항해를 취시한 사람은 누구니? 영락제. 선생님 정답 3번 아닙니까? 내가 아까 그랬지. 3번 아니라고. 4번. 대규모 편차 사업으로 출간된 도서를 검색한다. 정답 4번이죠. 내각대학사라는 힌트까지가 나왔을 때는 내가 3번으로 가도 뭐라고 안 할게. 근데 만주인 한이 등장한 이상 1번, 2번, 3번 다 지우고 가야 돼. 그럼 저 5번 봐봐. 북명관제, 남명관제는 누구니? 요야 금이야. 요죠. 맹암목국제랑 주연제는 금나라. 요 나라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 다음 3번 문제 1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 1분 끝났고 같이 보자. 자, 다음 가상회의가 쓰인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자, 고향을 떠난 수저우, 양저우 등이 도시에서 장사를 하다가 드디어 베이징에 도착하였다. 이곳에는 같은 고향 사람들이 세운, 자, 너네 이거 체크해야 돼. 키워드. 회관. 회관 체크하시고. 숙박에 문제가 없었대. 베이징 와서 푸른 눈에 외국인이 여러 명 보았대. 대부분 종교를 전파하러 온 선교사들이래. 어서 집으로 돌아가. 내가 보고 느낀 베이징의 모습을. 베이징의 모습을 가족들에게 얘기해주고 싶대. 뭐야? 헐거워 졌구나 이게. 깜짝이야. 베이징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기 좀 힘들어, 맞지? 베이징은 크게 소용이 없고 해관이라는 데서 힌트를 얻으면 돼. 사실은 우리가 진짜 지역도를 내지 않는 이상 명청 시대를 크게 구분하진 않아. 경제나 사회나 문화가 대부분 명청 시대에 걸쳐서 왔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건 내가 그냥 명청 시대. 나는 멍청이. 미안해요. 옛날 화사에 그 멍청이 나올 때 있잖아. 트윗. 화사에 멍청이. 그 노래 나올 때 진짜 와 쓰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 멍청이들은 나는 멍청이야야. 1번부터 보자. 자, 상인들의 동업조합인 행이 출연하다. 행은 당나라 때 이미 나오죠. 그럼 당나라 때 약속어음이었던 거는 비전 2021 sorry. 그럼 작은 언제 나왔어? 송나라 때. 그래서 행자기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참파가 어디라고 했어? 참파는 남베트남에 있었던 왕조였다고 했어. 그러면 참파배가 도입되려면 저도 송나라님이 원나라 고시기가 돼야 돼. 진짜 모르겠을 때 이렇게 풀란 얘기 알겠지? 그러면은 3번 비슷하고 4번 먼저 볼까? 자로 끝난 화폐 뭐니? 자자자자로 하면 화폐는 조자 회자 송나라 화폐래요. 송나라죠. 5번 창장강 하류가 쌀 생산 중심지가 되려면은 강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 돼요. 맞니? 그럼 이거 위진남북 되지. 위진남북도 거쳐서 생산 중심지가 되었다가 이제 송나라 남송 시기에 가면은 완전 피크 팍
여기까지. 그럼 우리 이제 일본사 들어갈 건데 쌤이랑 일본사를 간단하게 개관을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왜냐면은 일본사 필기노트 봤어요? 9강이에요. 9강. 필기노트 9강. 일본사 보면은 일본사 딱 한 페이지 다 정리되거든? 고대 일본. 가마쿠라 맞고, 우르마치 맞고, 에도 맞고, 끝. 우리가 일본사라고 배울 때 딱 여기서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교재는 어디로 가냐면, 아 맞다, 또 까먹었다. 아야 얘들아 진짜 미안한데. 자, 어디로 가냐면은 우리 책 앞부분에 쌤이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문제 쪽에 스텝 2에서 스텝 2 문제 중에 할 말이 있어서 그래. 5번 봐봐. 5번 문제. 66페이지 3번부터 보자. 66페이지 3번. 내각대학사 장거정이래. 2번 문제 봐봐. 베트남 점령했대. 1407년부터 1427년까지 베트남 점령한 사람은 명나라 영락제. 그렇지. 5번. 오삼계 등이 이렇게 3번에 나는 진압했고 타이안 반정 세력, 정성공 세력을 진압했대. 누구야? 강희제죠. 강희제면 너네는 2번으로 가야지. 알겠니? 쌤 이게 안 된다. 요거 소리 잘 안 나. 쌤 친구는 이거 소리 엄청 잘 내던데. 안 나. 68페이지 10번. 요게 고년만국전도예요. 그리고 9번 문제 지도. 진짜 잘 나온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볼래요? 요런 식으로 문화파트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앞으로 더 와서 진짜 맨 앞으로 와. 맨 앞으로 얘들아. 맨 앞으로. 진짜 엄청 앞으로. 쌤이 어딘지 얘기를 해줄게. 너무 앞으로 와버렸네. 40페이지 아니고 42페이지로 가봐. 42페이지. 거기서부터 이제 일본이 시작이 될 거야. 맞지? 나랑 같이 일본사 개관부터 하고 할 건데 일본사 개관은 적을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필기노트 윗부분에 빈칸이 많아요. 거기다 적어도 돼. 자, 일본은 얘네 구석기 시대를 얘네는 조문이라고 불러. 구석기 신석기 시대를 조문이라고만 적을게. 아래 구석기 신석기. 자, 조문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얘네는 야요이 시대로 간다. 야요이 시대. 야요이 시대는 청동기랑 철기 시대야. 자, 조문 시대는 조문 토기가 유명했다면 야요이 시대에는 종모양 청동기인 동탁이라는 게 유명하게 돼. 자, 그러면서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 개의 소국들이 많아. 그래서 진짜 많을 때는 막 100개 정도의 소국이 있다가 100개 정도의 소국이 있다가 3세기쯤 가면은 미안해. 대략적인 30여 개의 소국으로 줄어들어. 그리고 이때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야마타이국. 야마타이국이 크게 번성하는데 일본에서 이게 30여 개의 소국 중에 하나야. 이 야마타이국을 이끌었던 사람이 히미코 여왕이야. 이 히미코 여왕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신의 동생과 이 통치를 했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야마타이국으로 바로 가기 전에 요 사이 시기쯤에 100여 개의 소국이 있을 때 그때 일본에 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일본 남부 지방에 있었거든. 노국이라는 나라가 후한의 광무지에게 가서 받은 금인이 있었는데 금도자. 그래, 한위 노국왕 금인. 요게 AD 57년이라 얘기했어. 맞지? 근데 얘네만 받은 게 아니야. 야마타이국도 받아. 그 야마타이국이 받은 거를 야마타이국은 칭호를 받아. 근데 내가 이때 가끔 아주 약간 언급을 했는데 이런 여러 개의 소국이 있을 때 그 하나의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즉 뭐야? 나 인정받았어. 이 자신들의 세계 안에서는 나름 센터가 돼버리는 거거든. 그걸 참고해 주면 좋겠고 얘네가 받은 칭호는 친위외왕이다. 왜? 이제 3세기라고 했죠. 3세기. 이게 고분시대거든. 고분시대. 왜 고분인지 설명해줄게. 친위외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거는 30개의 나라 중에서 나름 내가 센터야. 이제는 내가 센터 됐어. 그런 거죠. 요월도 밝기가 왜 이렇게 심하지? 잠시만 있어봐. 오늘따라 밝기가 왜 이렇게 심하니?
약간 이동을 시켜봤어요. 밝기가 괜찮은지 볼게요. 나름 밝기 중에 좀 괜찮나? 그래서 친이외양이란 칭호. 또 심하네. 왜 그럴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친위외양이란 칭호는 다른 나라로부터 나름 인정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지금 너무 심한 것 같아. 잠시만. 나 이렇게 심한 거 잘 못 봐요. 아야, 아야. 완전 틀어버렸는데 내가. 나 잘 안 나오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어쨌든 친이외양이란 칭호를 받았고, 여기 왜 고분신이냐면 이 당시 지배층들, 그러니까 각 소국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어땠냐면은 자신들의 세력의 규모를 갖다가 무덤으로 표현해. 무덤으로 표현해. 그래서 고분시대가 된 거야. 그 대표적인 무덤이 뭐가 있냐면은, 자, 고분 동그라미 했지. 대표적인 하자면 잘못 그랬다. 어쨌든 대표적인 무덤이 뭐가 있냐면은, 자, 일본 사카이시에 다이센 고분이라는 게 있어. 다이센 고분. 이 다이센 고분은 형식을 전방 후원분이라고 해요. 전방 후원분. 이 전방 후원분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만한 네모난 땅에 앞은 뒤는 원처럼 생겼고 앞은 모졌다라고 해서 전방 후원분이라고 해요. 이렇게 생겼거든. 지금 내가 아예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네, 여기까지 나와야 되겠구나. 여기가 센터가 돼버렸네. 어쨌든 그래. 전방 후원분. 그래서 이런 무덤을 통해서 자신들이 세력을 드러냈는데, 현재 학계에서는 약간 이런 게 나오고 있어. 광주광역시에 이런 전방 후원분과 같은 형식이 나타났다. 근데 그 시기로 봐, 일본에서 나타난 전방 후원분보다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유물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알 수가 있잖아. 유물의 연도라든지 요즘은 연대 탄소 측정법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있는데, 일본 측에서 전방 후원분에 대한 공개, 그러니까 특히 다이슨 고분, 이 다이슨 고분에 대한 공개를 안 하다 보니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측정을 하기가 좀 곤란하다, 현재는. 그래서 정확히 현재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 그래서 이 고분 시대를 지나면은 아스카 시대가 되죠. 이 아스카 시대는 너네가 기억해줘야 될 게 불교 문화의 전성기다. 불교 문화의 전성기. 얘들아, 근데 빛의 가설을 좀 덜 받겠다고 해서 내가 안 나는 거보단 낫지 않겠니? 나는 나와야지 그래도. 맞지? 내가 안 나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니? 그래서 아스카 시대는 불교 문화의 전성기라는 거. 그래, 계속 가보자. 아스카 시대 지나서 그 다음 시대는 일본에서 당나라의 문화를 많이 수용한 거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 어떠냐면은 당문화를 많이 수용한 시기야. 그래서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나라의 문화를 좀 더 부흥시켜 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전개된 게 첫 번째 나라 시대, 8세기 나라 시대야. 이때는 사실 당나라든지 신라 문화를 굉장히 많이 수용해서 견당사나 견신라사 같은 문물 수용에 주력을 두었어. 문물 수용에 주력을 두었다. 이 나라 시대인데, 좀 더 가다 보면 그 다음에 나라 시대 사실 794년에 멸망해요. 그리고 생긴 시대, 우리가 너네가 일본에 여행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시국에 일본에 갈 수가 없죠. 일본 사실 좀 그렇기도 하고 우리랑 약간 역사적인 안 좋은 감정도 있고. 일본의 교토가 왜 일본에서 역사적인 도시라 불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헤이안 시대, 나라 시대, 특히 헤이안 시대 때부터 해서 쭉 역사 그 수도가 되었기 때문이야. 천황들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그런 곳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교토가 역사적인 도시다라고 하는 거야. 헤이안 시대는, 그래서 난 제발 부탁인데 너네가 다른 나라 여행을 갈 때는 그 나라의 역사를 좀 더 조사를 하고 가면 정말 좋아. 그 이유는 역사를 알고 가면은 그 장소가 어떤 의의를 가진지 알 수가 있어. 쌤 옛날에 이런 걸 본 적 있거든.
일본으로 여행을 가. 오사카를 간대. 오사카랑 교토를 왔다 갔다 이제 하는, 왜냐면 둘이 가깝거든. 그래서 교토도 가고 이제 오사카랑 교토를 거기 가는 코스인데, 진짜 쌤이 좀 화가 나던 게 뭐냐면은 교토로 간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쌤 안 지인인데 교토로 간대. 그럼 교토에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갔대.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 사진도 많이 찍으셨겠네요. 왜냐면 거기 실제로 막 관광지로 이제 유명하거든. 사진도 많이 찍었대. 그래서 내가 물었지. 그럼 그 교토로 가신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단순히 이 사람들 먹으러만 간 거였대. 나는 거기서 약간 좀 화가 났어. 교토라는 도시도 나름 문화적으로, 물론 쌤이 역사를 좀 좋아하고 역사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물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건축물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가서 사진만 찍고 있는 사진쌤은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 무의미하다고 보거든. 저도 그 건축물이 어떤 가치를 지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꼰대가 된 것 같잖아. 794년부터 1185년까지 8세기 말부터 12세기 말까지 존재한 시대다. 해양시대의 핵심은 원래 이렇게 얘네가 나라시대에서 문물송을 중심으로 했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하냐? 자체적인 문화 발전을 꾀하려고 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은 노란색 국풍문화. 사실 뭐 이건 너네가 다 적을 필요는 없다고 했어. 아까도 국풍문화라는 게 사실 딱 봐도 이제 속칭 이런 말 써요. 국뽕 이런 말 속칭이에요 진짜. 약간 이런 용어 좀 안 쓰는 게 좋긴 한데, 약간 진짜 애국심, 얼마 좋은 애국심, 그런 게 생길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때는. 자, 쌤 요거 좀 지울게. 그리고 헤이안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막부가 열려. 막부. 그 첫 번째 막부 가마쿠라 막부야. 당시 이 시기에 굉장히 안 좋은 일화가 있어. 그래서 실제로 이 헤이안 시대의 마지막 천황에 이 가마쿠라 가문과 싸우는 과정에서 천황이 죽었던 거 어쨌든 그렇거든. 그러면서 어떠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 이제 데비마마라고 하죠. 태후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이 할머니, 그러니까 이거야. 천황이 있어. 천황의 아들이 있어. 천황의 엄마가 있어. 이건 표현하지 마라. 이 천황이 죽어. 그러니까 이 천황의 엄마, 그러니까 이 손자 있으면 할머니잖아. 이대로 가자면 가문 전체가 전멸할 것 같고 내 손자도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들의 손에. 할머니 생각에 그들의 손에 자신의 손자를 주기 쉽진 않았던 거지. 그래서 당신의 이 헤이안 시대의 이 천황 가문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할머니가 배를 띄워요. 앞바다에 저쪽 일본 동서지방에 가가지고 배를 띄워가지고 거기까지 도망간 거지 어떻게든. 배를 띄워가지고 손자가 물어 할머니. 이때 이 손자가 나이가 5살이거든. 할머니한테 물어. 그러니까 일본말 얘기했죠 물론. 할머니,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아빠는 어디 있어요? 엄마는요? 라고 물으니까 할머니가 이제 뭐 그 존칭이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전하라고 한다 치자. 전하. 우린 지금 아버지의 그 이제 천황과 천황의 부인에게 가는 길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라고 할머니가 얘기해. 그리고 배를 타서 그 할머니가 손자를 끌어안고 바다로 뛰어내려. 이런 슬픈 비화가 어딨니?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헤이안 시대에서 가마쿠라 막부로 넘어가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자세한 건 사실 일본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마쿠라 막부는 13세기부터 13세기란다. 13세기 맞지? 12세기 말 12세기 말부터 얼마 못 갑니다. 14세기 중반까지. 가마쿠라 막부는 요것만 기억해줘. 다이묘, 내가 지금 적는 거 잘 봐. 다이묘, 슈고, 지토. 내가 적는 이 3개 정도만 파악하면 가마쿠라는 끝나. 이래도 내가 안 나오니? 아 진짜. 나는 내 얼굴을 보고 싶은데 내가 나오지 않아. 그러면 내가 날 나오게끔 하면 되지 않겠니? 맞지?
빠라밤 다시 나왔어. 자, 그 다음에 가마코라 맞고 다음에 무로마치 맞고요. 무로마치 맞고. 일본 사람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래 다음 주에 서아시아사 하는데. 아니 얘들아 서아시아사를 좀 뒤로 미룰까? 서아시아사를 뒤로 사형사를 할까? 변덕증이죠. 무로마치 맞고는 14세기 중반부터 해서 임진왜란 끝날 때까지가 17세기 초반. 자, 여기서 너네가 기억해야 될 거 굉장히 많아. 첫 번째, 아시카가 가문에 대해서 기억을 해줘야 되고, 남북조 시대. 선생님, 중국의 남북조 시대요? 아니, 일본에도 남북조 시대가 있어. 일본에는 남북조 시대. 그 다음에, 전국 시대. 그리고 너네가 무로마치 맞고서 꼭 기억해야 될 사람, 이 사람. 무로마치 맞고서 꼭 기억해야 될 이 사람 너네. 도요토미 히데요시. 한국사에도 열심히 나오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마지막 도요토미 가문과 도쿠가와 가문의 대립. 전에는 안 그랬는데 여기 지금 빛 나오죠. 아 진짜. 쌤이 그래서 열받는 부분이에요. 빛 때문에 더 심한 것 같아. 마치 이 빛 때문에 안 그런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까지 이 정도만. 그래서 쓸 칸이 없네? 마지막. 보이니? 안 보이죠? 여기 쓸게요. 에도 맞고 이렇게까지 쓸게. 17세기 초에서 에도 막부는 정확히 1868년 메이지 유신 때 없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19세기 중반 그리고 메이지 시대 쇼와 시대를 거쳐서 현재는 레이와 시대입니다. 레이와라고 붙이는 이유는 현재 천황이 바뀌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러면서 천황이 바뀜에 따라서 재작년이구나. 이게 왜 이렇게 심해? 천황이 바뀜에 따라서 붙여지는 칭호입니다. 알겠지? 여기까지 간단히 일본사 개관을 했어.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필기 들어가고 갑시다. 필기 좀 합시다. 필기 하다가 중간에 10분 쉬는 걸로 하자. 그게 더 낫지 않겠니? 그렇죠. 자, 첫 번째 우리 우선 국왕이고요. 21 고대 일본부터 들어가 봅시다. 고대 일본. 고대 일본에 1번, 2번, 3번이 있다. 맞지? 첫 번째 1번 야마토 정권. 야마토 정권. 거기 4세기 통일돼 있죠. 야마토 지방의 호족물이라고 해요. 호족. 야마토 지방의 호족들이 일본을 통일합니다. 일본 중심부를 시작으로 해서 점점 통일을 해가며 넓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우리 3개 있습니다. 3개. 화살표 3개 있죠? 첫 번째 아스카 문화. 내가 그랬지. 이 야마토 정권이 있던 시기는 아스카 시대야. 그러다 보니 아스카 문화 걸고 불교 문화가 형성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 배울 때 그런 거 배웠잖아. 그 삼국으로 건너간 우리 문화. 아니 삼국에서 건너간 삼국에서 전파한 일본 문화. 뭐라고 썼노? 고려백제 신라가 일본에다 문화 전파해 주잖아요. 맞지? 그거랑 관련 있죠. 그래서 스에키토기 이런 거. 그래서 이때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호류사를 창건한 건데, 호류사 금강벽화랑 뭐가 비슷하다 했지? 혹시 정말이? 호류사 금강벽화랑 고려에 있는 수산리고금 벽화가 비슷하다고 하죠. 두 번째 빨간색 다이카기신. 다이카기신 645년. 개신은 개혁이라는 뜻입니다. 다이카라는 연호에 개혁을 했다는 거야. 뭘로써? 야, 우리 이제 당나라 문물도 배울 만큼 좀 배웠고, 이 시기 지금 누구 살? 당고종 살 시기 아니니? 645년이잖아. 장하도 올려볼까? 당고종. 기억하니?
당구종은 양귀비의 남편이었어요. 맞아? 아닌데요. 아니야 얘들아. 미안합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니? 축천무죠, 축천무. 원래 축천무가 당태종의 후궁이었는데 당고종이 축천무를 보고 마음을 뺏겨가지고 축천무랑 결혼해서 아들이 낳았어. 아들이 낳았는데 아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그제서에 축천무가 자신이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 후주라고 하고 내가 나가지고 야 나 축천무야 라고 해서 통치했잖아요. 랩했어요 방금. 이 다이카라는 연도 645년이면은 당나라 고종 때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때는 무엇을 통해서 견당사, 뜻 당나라를 관찰하고 오는 사신 견당사를 통해 당의 문물을 수용한다. 수용한다. 아래에 하나 남았죠. 저거보다 빨간색으로 다이호 율령. 그래서 이 645년에 다이카 객신을 하고 이제 그 당나라의 문물을 수용했잖아. 그걸 가지고 일본의 스타를 바꿔야 될 거 아니니? 맞지? 그래서 이거를 701년에 해요. 그래서 동아시아사의 경우에는 요 두 사이 시기를 가지고 문제를 되게 많이 내. 다시 한번. 요 두 사이 시기를 가지고 문제를 되게 많이 낸다고요. 그래요. 역시 이 다이오들 연호입니다. 다이오 율령 701년. 그래서 이때 확립한 게 노란색으로 이관 팔성제. 원래 당나라 삼성 육부지잖아. 그걸 갖다가 이관, 태정관, 신기관. 태정관은 행정총괄기구, 신기관은 제사 담당하는 기구. 그 아래 좌병관, 우병관을 두어 아래 4성씩 나눕니다. 뭐 19성, 뭐 후생노동성. 지금도 있죠 일본에. 지금도 일본은 뭐 외무성, 후생노동성 이런 식으로 가잖아. 거기 요때부터 비롯된 거예요. 알겠지? 동아시아사 수능 문제 중에 진짜 어이없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19성만 주고 이게 발인지 당나라인지 일본인지를 묻는 문제. 진짜 헷갈리던 문제를 냈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2번 나옵니다. 2번 나라시대 710년부터 794년. 참고로 말한다. 나 오늘 이번 시간 다음 시간 포함해서 일본사 무조건 다 나갈 거야. 내 의지. 오늘 영상 질이 좀 안 좋을까봐 많이 걱정은 되네요. 이때 어디로 천도하냐? 헤이조쿄. 헤이진이 아니라 헤이조쿄. 미안해요. 진짜 교훈도 없고 재미도 없고 맞죠? 헤이진이야. 쌤이 그 TV에서 옛날에 박나리쇼 쌤이 이제 박나리 좀 좋아하거든요. 박나리쇼를 한다는 거예요. 하면서 그래서 박나리쇼를 봤다. 박나리쇼를 보는데 그게 연말이었어. 재작년인지 3년 전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때쯤이었을 거야. 연말에 박나리쇼를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바로 본 건 아니고 이제 유튜브 짤로 봤죠. 유튜브 짤로 봤는데 헤이진이랑 박나래로 만난 거야. 그래서 헤이진이가 보는 앞에서 박나래가 이제 막 별명을 짓는 장면이라든지 별명을 지으려고 하는데 뭐 헤이 박나 할까 해서 뭐 활력을 넣는 그런 박나 그런 느낌을 하다가 PD가 나래코기였더냐고 해서 막 나래코기 오케이 좋다 해가지고 헤이진이가 물어봐 나래코기가 뭐냐 라고 그러니까 박나래가 나와가지고 트월킹을 쳐. 그걸 보고 내가 빵 터져가지고 내가 그래서 얼마 전에 쌤이 그 영상을 딴 영상을 찾아봤어. 뭐냐면은 이제 그 영상이 올라갔잖아. 거기서는 댓글 달 거 아니야. 그 댓글 가지고 댓글도 넣은 영상이 또 나온 거야. 댓글이 더 웃겨. 그래도 난 그 영상이 노란 딱지 안 받은 게 어딘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4줄입니다. 쌤이 나라시대까지만 하고 쉴게요. 자, 첫 번째 나라시대는 무슨 책이야? 국군리 책이야. 국군리 책이다. 국군리 책에. 그래서 이거는 적어봐. 땡땡 관료제를 통한 조세 수치. 그래서 이 체제에서는 관료제라는 것도 존재했다라는 거야.
국군리 체계.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국호를 일본어를 사용하기 시작해. 국호 일본 사용하고 천황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된다. 천황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더라. 그 다음에 견당사나 그 당나라 복원 사신들이겠지? 견당사나 견신라사들을 통해서 8세기 때 뭘 만들어? 노란색으로 도다이사를 건립하게 돼. 도다이사 건립. 누구? 쇼무 천황 때예요. 그래서 이 쇼무 천황 때 도다이사를 건립했다고 막 승려들도 부르고 사람들도 막 불러. 그래서 막 신라라든지 발해에 우리 집 이렇게 절 지었는데 혹시 보러 오시렵니까? 이런 식으로 막 편지도 써서 보내고 막 그래. 자, 그리고 마지막 쌤 한님 희애시대까지 하면 안 될까? 마지막 고사기. 내가 지금 적는 이것들 좀 잘 기억해놔. 고사기, 일본서기, 만역지. 내가 이걸 잘 기억하라는 이유는 모토리 노리나가라는 일본 사람이 있어요. 이걸 우리 다시 언제 뵐 거냐면 에도 막부 가서 뵐 거야. 에도 막부에 국학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거든. 그 국학 때 다시 한번 볼 거야. 마지막 3번 헤이안 시대 794년부터 1185년. 첫 번째 여기 땡땡해서 여기 헤이 조교를 천도하죠. 여기는 헤이 안교. 이거 헤이 생각나네. 헤이 안교로 천도. 너네 그거 알아? 옛날에는 사회탐구 4과목 선택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리고 어쩔 때는 과학이 필수였던 시대도 있었어. 문과인데도 과학을 무조건 했어야 됐고, 이과인데도 사회도 무조건 했어야 됐던 그런 시대도 있었고. 그래. 첫 번째, 이때는 귀족과 호족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대토지 소유. 귀족과 호족들이 대토지 큰 땅들을. 근데 너네 이건 좀 알아야 돼. 귀족이든 호족이든 이렇게 큰 땅을 소유하게 되잖아. 그럼 뭔가 일이 터진다? 분명한 사실이야 이거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런 귀족과 호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돈을 많이 벌어들여. 띵가띵가 놀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고용해? 자신들을 지켜줄 무사들을 고용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무사 계층이 등장하게 돼.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나 할 거 없다 싶으니까 나를 지켜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고용을 했더니 얘네가 난을 일으켜버리네. 그러면 이제 뒤로 가는 막부로 가는 거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죠. 자, 마지막 너네는 그 아래에 마지막 화살표 적으면 돼요. 9세기 말에 894년인가 그래요. 견당사 파견을 중지해버립니다. 이거 진짜 동아시아에서 선지가 많이 나와. 9세기 말 견당사 파견 중지야. 중시 아니야. 쭉 왼쪽에 너는 적어줘. 그러면서 국풍 문화가 발달하더라. 빨간색 들어. 대표적인 예시. 무슨 문자? 가나 문자. 그날 칠판지으면서 한번 복습하고 그리고 싶은 시작. 자, 야마토 정권부터. 자, 야마토 정권은 4세기 때 통일된 정권이고, 자, 호족들, 야스카란다. 야마토 정권의 지방, 왜 이래? 야마토 지방의 호족들이 모여서 만든, 정권. 생각해주면 되고, 불교 문화가 융성한 문화, 아스카 문화라고 했고, 여기서 무슨 절을 창건해? 호류사 창건한다. TMI지만, 호류사 금당벽화랑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랑 매우 비슷하다 얘기고, 자, 견당사를 통해 당나라 문물을 수용하던 무슨 계신? 다이카 계신. 이간 팔성제가 등장할 수 있었던 무슨 율령? 다이호 율령 기억하고, 자, 나라 시대 어디로 천도했다?
헤이조교로 천도했다. 무슨 체계? 국군이 체계. 국호는 뭘로? 일본으로. 그리고 무슨 칭호? 천황칭호를 사용하더라. 자, 견당사 견신사를 통해서 자 무슨 절? 도다이사를 건립하더라. 무슨 천황 때? 쇼무 천황 때. 그리고 책 세 가지. 그렇지. 고사기, 일본 서기, 만엽지. 혹시 보여? 아, 왜 잘 보이지? 자, 헤이안 시대 가자. 헤이안 시대 어디로? 헤이안교. 지금이 어디? 교토. 자, 귀족과 호족은 대토지가 소유했고 어떤 계층? 무사히 계층이 등장하더라. 고세이 말은 무엇 파견? 견당사 파견 중지했다. 그래서 무슨 문화 발달하더라? 국풍 문화 발달하더라. 대표적으로 무슨 문자? 가나 문자. 히라가나 아니? 히라가나? 히라가나? 오늘 무슨 요일이야? 오늘 수요일. 스이오비. 스이오오 비 뭐더라? 아카사타나하마. 비가 길게 비가 이거였던 것 같은데. 스이오비 맞니? 쌤 일본어 한지 너무 오래됐어. 스이오비. 새벽 촬영하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돼요. 자, 다시 간다. 나랑 같이 보자. 첫 번째, 야마토 정권 통일했어. 야마토 지방의 호족들. 자, 무슨 문화? 아스카 문화. 불교 문화 융성했죠. 무슨 절 창건했니? 호류사 창건했어. 쌤이 파란 펜을 들어볼게. 너네 빨간 펜은 잘 알지? 파란 펜 들어볼게. 자, 견당사를 통해 당범을 수용했다. 무슨 계신? 다이카 계신. 이간팔성제 다이호 율령. 자, 나라시대 710년에서 794년이야. 어디로 천도해? 헤이조교 천도하더라. 자, 무슨 체계? 국군이 체계. 관료제를 통한 수치했다. 국호는 일본. 무슨 칭호? 천황이라는 칭호. 견당사 변신해서 8세기에 무슨 절? 도다이사 건립했다. 이때만 사람들 막 불렀다 했고 무슨 천황 때? 쇼부 천황 때. 자, 세 가지 뭐뭐뭐 고사기, 일본서기, 만엽지. 다시 한번 뭐뭐뭐 고사기, 일본서기, 만엽지. 왜 난 보이는 거 같지? 이렇게 해도 보이는 것 같아. 헤이안 시대 어디로 천도해? 헤이안교. 귀족, 호족, 대토지 소유. 무슨 계층? 무사계층 때 등장하더라. 부세이 말에 견당사 파견 중지하면서 국풍문화 발달했다. 예를 들어 무슨 문자? 가나 문자. 여기 다 지우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 자, 이간팔성제 무슨 율령? 다이어 율령. 구세이 말 견당사 파견 중지하면서 무슨 문화 발달? 국풍문화 발달. 그 예시로 가나 문자. 아스카 문화는 불교 문화에 융성했다 했어. 맞니? 무슨 절을 창건했지? 호류사를 창건했다. 그러면은 나라 시대 때 쇼문천황이 아낌없이 지원을 했어. 이 절을 창건하기 위해서. 무슨 절이었지? 떠올라라 도다이사. 왜 그 신라 민정문서가 도다이사 쇼소인. 이게 뭐죠? 쇼소인에서 발견되잖아. 맞지?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우리 10분 쉬었다가 가마코라보로 마치 A도 맞고 쫙 끝내고 일본사 교재 훑으면서 그것들 끝내자. 오케이, 10분 후에 봐.